암도 많이 걸릴 수 있고 심혈관 질환, 치매, 파킨슨 다양한 많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건강, 수치만 관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? 네, 수치의학이라는 말을 제가 좀 자주 쓰는데요. 수치 자체에 지나치게 내 몸을 맡기는 분들이 요즘 사실 너무 많습니다. 아무래도 건강검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매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국가에서도 건강검진을 권고하다 보니까 이 수치의학을 조금 너무 당연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어떤 혈압 수치, 혈당 수치,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준치를 딱 정해주죠. 그래서 그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기준치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면 건강하지 않다. 약을 드셔야 된다. 이제 이런 저희가 검진 결과를 받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간씩 올라가는 것이 또 정상이고요. 최근에는 미국에서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. 또 혈압도요. 2000년대 초반에는 180까지가 정상이었는데 2008년 이후에 130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약 50 수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환자로 바뀌어버리는 일도 일어나게 된 거죠.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에게 이제 혈당 조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한 150에서 130, 120, 110 이렇게 정상 수치까지 떨어지시다가 어느 날 한 105가 되고 107이 되면 또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. 내 몸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수치 1, 2, 3, 4, 5에 민감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. 그런데 현재 체력적으로 어떻게 변했습니까? 체력이 더 좋아지셨습니까? 체력이 더 나빠지셨습니까? 여쭤보면 혈당이 잡히지 않아서 상담받기 이전에 그 체력보다 이제 상담 후에 이제 혈당이 잘 잡히면서 잠깐 5에서 10 사이는 왔다 갔다 하지만 체력은 너무 좋아졌어요.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. 네, 저는 이 수치의학보다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내 몸의 체력 상태, 내 몸의 증상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서는 혈당, 혈압이 내가 집에서 체크할 때보다 잘 올라가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. 또 긴장하고 하면 혈당, 혈압 수치가 올라갑니다. 수치 몇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내 몸의 신호, 피곤한지, 요즘 좀 면역력이 떨어졌는지, 너무 빨리 지치는지 이런 일상에 체력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더 중요하죠. 너무 수치, 우리 사람의 몸이 기계가 아니고 또 감정에 따라서 몸 상태는 또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수치 연연하지 마시고 내 몸의 체력을 늘 증가시키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.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한 가지를 뽑아주신다면 무엇인가요? 네, 가장 최고로 나쁜 음식은 이제 가공식품, 요즘은 이제 초가공식품이다 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가공식품은 겉으로는 음식인 것 같지만 저는 가짜 음식이다, 죽은 음식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. 이미 세계보건기구나 하버드 대학 또 병원에서도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가공식품 때문에 암도 많이 걸릴 수 있고 심혈관 질환, 치매, 파킨슨 다양한 많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영양학적 지식으로 보면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또 약간의 채소가 있어서 완전식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. 실제 어떤 분은 햄버거가 완전식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탄단지 다 있고 살짝 그 샐러드도 있잖아요. 토마토도 있고. 그런데 햄버거를 오랫동안 한 달 동안 직접 먹어서 자기 몸에 실험을 한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. 또 햄버거 먹으면 이제 속이 불편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. 가공식품은 그 성분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. 이미 여러 성분들을 조합해 놓고 거기에 다양한 첨가물들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망치는 대사질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첨가물 덩어리인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네, 가공식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첨가물인데요. 이런 첨가물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포장된 음식을 구매하는 순간 대부분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
네, 뭐 식품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첨가물이 있고요. 또 향신료, 향을 내기 위해서도 있고요.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있고요. 또 색을 예쁘게 내서 마치 신선한 음식처럼 보여지기 위해서도 첨가물이 사용됩니다. 뭐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, 편의점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음식으로 생각하고 좀 먹잖아요. 근데 이런 음식에도 30에서 50가지의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. 우리가 밖에서 튀김 음식의 유혹이 사실 있잖아요. 뭐 치맥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치킨을 드실 때 보면 뭐 굉장히 바삭한 그 매력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. 집에서 이렇게 튀김 요리한다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. 네, 그 이유는 폴리인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튀김을 바삭하게 만드는 보존제로 사용을 하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이게 폴리인산 나트륨이라고 실제 튀긴 음식에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대부분의 식품 첨가물은 법에 의해서 100% 표기를 의무화하진 않았습니다. 일부만으로도 식품법에 의해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. 그런데 이 폴리인산 나트륨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산도 조절제이고요. 구연산이나 사과산, 인산염, 수산화나트륨, 푸마르산 등 이렇게 55종의 다양한 이름들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그 식품 어떤 그 표기법 같은 걸 봤을 때 이거 건강에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일단은 다 화학 성분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특히 이런 첨가물로 또 고기를 가공한 가공육들도 미국에서 이런 가공육들은 실제 이제 1급 발암 물질로 우리가 규정이 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.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 물질로 표현을 했고요. 영국의 암연구소에서도 가공육으로 인해서 8,800건 이상의 암이 발생한다는 것들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것은 식품 첨가물. 그 출처를 다 알 수 없는 다양한 첨가물들이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칵테일 효과 또 다양한 세포와 조직 상태들을 다양하게 망가뜨린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기준치 이하의 첨가물은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기준치 이하라는 그 표기만으로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하나의 성분 자체는 기준치 이하가 들어갔을 거예요. 10mg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9mg 넣으면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화학 성분들이 서로 만나서 일으킬 수 있는 칵테일 효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. A라는 성분이 9mg으로 기준치를 넘지 않았어요. 근데 B라는 성분도 넘지 않았어요. 근데 C라는 성분, D라는 성분 해서 무려 한 50가지 성분이 개체로서는 기준치 이하지만 이게 섞였을 때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. 특히 가공육에 들어있는 것도 아질산 나트륨이 비타민C를 만났을 때 새로운 성분으로 바뀌면서 발암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. 그런데 모든 이 50가지, 100가지 모든 성분들이 서로 합쳐져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내가 먹은 샌드위치, 김밥, 라면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어떤 주치 선생님도 내가 먹은 첨가물의 성분을 150가지를 먹었다. 그것을 분석해서 이런 질병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말해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.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첨가물 음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첨가물끼리의 칵테일 효과라는 그 위험성 때문에 하나의 성분이 안전하다라는 그 기준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. 장기적으로 우리 몸은 이런 첨가물, 화학 물질들이 축적이 되면서 뇌 손상도 일으킬 수 있고 혈관 손상, 각각의 조직과 장기 세포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.